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공존했던 부산은 한때 부산항이 국제무역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며 물류와 해운업이 급성장했습니다. 또한 부산은 신발과 섬유 및 방직 산업이 활성화되며 이 시기 부산의 경제력은 서울에 버금가기도 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는 또 어떤가요? 해운대와 광안리는 국내 최대 해수욕장으로 자리 잡았고 롯데 자이언츠라는 야구팀이 있어 스포츠 열풍이 불며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 서울과 견줄 만큼 부산은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부산은 이후 KTX가 개통돼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김해 국제공항 확장으로 직항 노선이 늘어 국제도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랬던 부산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남은 도시라는 비아냥에서 이젠 노인과 아파트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은 현재 심각한 청년들의 유출과 인구 감소로 인해 주요 상업시설마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희한하게 아파트만 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은 일자리도 없고 상권도 망해가는데 아파트 짓고 있을 때냐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국적인 경치를 자랑하면서 학군마저 우수했던 해운대구는 부산 아파트의 중심이 되며 한때 집값 상승을 주도해왔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해운대구의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는 2021년 10월 13억 5,665만 원의 분양권이 팔렸지만 지난해 6월 38.5%가 하락한 8억 3,500만 원에 거래됐고 저층인 3층은 8억 원에 팔려 가장 집값이 높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무려 41%나 폭락했습니다. 또한 해운대구 우동 더샵 센텀파크는 과거 2021년 10월 거래 가격이었던 24억 원보다 9억 원 하락한 15억 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도 해운대구와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는 2021년 17억 7천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지난달 10억 8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여기도 거의 40% 폭락한 가격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45세 현동필 씨는 전 재산 2억 원을 들고 1억 원의 신용대출과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해 8억 원 상당의 신축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현 씨는 아파트가 신축이라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 예상했고 몇 개월 뒤 아파트의 가격은 9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때는 저금리로 이자가 3% 정도라 부담이 없었고 현 씨는 돈 버는 게 참 쉽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서서히 올라 어느새 이자로 감당해야 할 돈이 2배로 늘었고 본전이라도 뽑아보려 구매했던 가격인 8억의 아파트를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매한 가격 이하로 내려가자 현 씨는 손해본다는 생각에 팔지도 못하다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5억까지 내려와 이도저도 못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금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 씨는 어느 세월에 대출금을 다 갚나 하루하루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해운대, 수영구, 남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화랑을 보였지만 이제는 거래가 점점 실종되어 거래 절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산 공인중개사무소의 폐업률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부산에서 하루에 3곳 정도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고 폐업률은 무려 13.5%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의 침체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거래 회전율은 그 지역에서 실제 매매율이 얼마나 거래되는지 보여주는 수치인데 부산의 거래 회전율이 2021년에는 0.64였지만 0.18까지 떨어져 4년 전에 비해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가격이 너무 떨어질까봐 안 팔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며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건 계약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는 부산의 어느 한 공인중개사가 한 말입니다. 최근에 부산은 대형마트 7곳이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400만 명에 육박했던 부산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330만 명대로 줄었는데 이는 출산율 저하는 물론 청년층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산의 청년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청년 10명 중 2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스 또한 부산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현재 제2의 도시라는 칭호마저 인천에 빼앗길 위기입니다. 현재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326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뒤이어 인천광역시가 301만 명으로 부산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인구 차이는 역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은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천은 빠르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경제 규모로만 따지면 제2의 수도는 부산에서 인천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은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인데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은 116조로 부산의 114조를 추월했습니다. 부산은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30년 뒤에는 부산의 인구가 25%가 소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의 65세 인구는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100개 기업 중 부산에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26년간 살았던 어느 한 청년은 얼마 전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청년은 가족도 있고 익숙한 환경인 부산에서 취업해 계속 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청년의 직종에 맞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월급은 서울보다 확실히 적어 결국 이사를 택했습니다. 부산에서 계속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네요.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청년층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수준으로 서울과 비교해 약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청년들은 부산을 이탈하며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파트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부터 부산에서는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수요는 당연히 부족했고 그 결과 미분양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한 시민은 서부산 T지를 지나면 왼쪽 커버벌판에 우후죽순처럼 아파트 빌딩이 올라가고 여기 에코델타시티를 한참 건설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에 들어갈까 심히 걱정된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교육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부산 진구, 강서구, 사구 등 외곽 지역에서는 더더욱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며 건설사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와 고금리까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부산은 또한 오랫동안 해양산업과 수출입 무역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무역 경쟁이 심해지며 부산의 항만은 과거만큼의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부산은 항만 물류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얼른 전환해야 했지만 그 시기를 놓치기도 해 점점 쇠락의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부산은 이제 제2의 도시로 불리던 과거의 영광의 기대기는 이미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쇠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산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청년들이 이탈세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이 여기서 다시금 성장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천에게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내주며 힘든 시기를 겪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쪼록 부산의 부동산에 투자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중 또 신중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